전부 다 퍼줬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맞춰주고 희생하고 버텨왔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정작 제 인생은 어디 있었을까요? 늦은 밤, 거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솔직히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기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용히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래야겠다라고.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60세 임성호 씨. 그는 얼마 전 은퇴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아내와 두 자녀의 생활을 책임지느라 본인의 삶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바빴고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생겼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구나. 임성호 씨는 점점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허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퇴직 후에도 가족이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취미를 찾고 친구도 만나면서 당신만의 시간을 좀 가져봐. 그 말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조차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그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기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말마다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대화가 끊어지고 어색한 정적이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애들은 잘 크냐? 은퇴하고 뭐 하면서 지내? 몇 마디 나누다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그저 커피만 마시다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문득 쇼펜하우어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독한 존재다.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혼자 있는 삶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혼자라는 단어는 외롭고 쓸쓸한 것이라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라는 것은 정말 외로운 것일까요? 혹시 혼자 있는 것이야말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시작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더 행복한 이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혼자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가 되어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고독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유는 점점 더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과 함께하며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친구,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등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의 의무에 얽매이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배우자로서의 역할,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기대. 이 모든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워는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된다. 우리는 늘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위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런 모든 과정이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가 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임성호 씨도 처음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퇴직 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지만 아내도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의무도 없었고,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사회적 역할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고독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늘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며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성호 씨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기대를 버릴수록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친구들이 내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며, 사회가 나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기대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자주 실망한다. 기대란 마치 보이지 않는 덕과 같습니다. 기대가 충족될 때는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곧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임성호 씨도 처음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성인이 된 자녀들도 가끔은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하며 예전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결국은 독립적인 존재다.
아내는 그의 아내이기 전에 한 명의 개인이었고 자녀들은 더 이상 그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에서 불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구일 뿐이지 상대방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는 실망도 없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이 자신의 기대를 맞춰 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에게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대를 버릴수록 그는 가족과 더욱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역시 각자의 삶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닐까요? 그는 가족과 함께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이 커집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성호 씨는 퇴직 후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예전처럼 쉽게 시간을 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시간이 많아졌는데 친구들은 나를 찾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친구들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친구들이 자신을 먼저 찾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만남을 즐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기대를 크게 가질수록 행복을 느끼는 범위가 좁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기대를 충족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순간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씨도 처음에는 퇴직 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굳이 무언가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어떤 일을 해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연스럽게 평온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많은 순간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버릴수록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며 작은 순간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를 버린 삶이 주는 행복입니다. 마지막,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불행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 부, 명예, 타인의 인정 같은 외적인 요소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 결국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이 오직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자신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에서 얻은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에서 얻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면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 독서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오직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기준으로 사고합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우리는 수백, 수천 년을 살아온 인간들의 지혜를
짧은 시간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철학, 예술, 역사와 같은 인간의 깊은 사고가 담긴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서를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깊이 확장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몰랐던 세계를 경험하며 기존의 생각을 넘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깊이 사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색이 없는 지식은 단순한 기억에 불과하며 진짜 지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색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형성한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고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짜로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악과 예술은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음악이 인간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예술과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외부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을 대체할 내면의 힘이 없는 사람은 깊은 공허함과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삶의 조건이 변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이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임성호 씨도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았고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과 함께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대를 내려놓고 내면의 세계를 확장할수록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책을 읽으며 그는 새로운 생각을 접했고 산책을 하며 사색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감성을 채웠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삶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외부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부에서 얻은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에서 얻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결국 내면이 충만할수록 행복은 지속됩니다. 삶이 변하더라도 주변의 관계가 바뀌더라도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서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삶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부정할수록 더 큰 불행을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과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기준이 아닌 진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 자극을 통해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가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외부의 인정과 관계에 의존할수록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극심한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지적 활동과 정신적 성장을 통한 자기 충족입니다. 그는 인간이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채우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고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성호 씨도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관계가 아니라 내면이 채워질 때 진짜 평온을 느낄 수 있구나. 이제 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아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쇼펜하우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독서, 사색, 예술 감상, 음악과 같은 정신적 활동이 내면을 채우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과 그것이 왜 행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